안녕하세요. 봄바방의 베베놀이에요. 베베놀이는 꽃을 정말 좋아하는 꽃작가예요. 주로 꽃을 만들고 꽃으로 꾸미고 장식하고 행복한 꽃 만들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꽃들로 작업을 많이 하지만 이번엔 은은한 수국으로 사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또 편하게 들 수 있는 그런 가방을 작업해 봤어요. 이번 영상에는 꽃 만들기와 가방 만들기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또 간단하게 수놓는 작업도 포함되어진 만들기예요. 잠깐! 잊으신 거 없으세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수국 쇼퍼백 만들기 시작할게요. 패턴을 준비한 뒤 형지 작업했어요. 종이는 달력을 사용해 작업해 주었어요. 패턴에서도 확인이 되었듯이 이렇게 아름다운 수국을 가방에 넣어줄 거예요. 먼저 베이스가 되는 패치를 해주었어요. 색은 대비되게 배색을 해주었는데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눈에 확 띄는 색이 좋더라고요. 이번에도 무난하게 색을 배색해 주었어요. 패치를 할 때는 끝점과 끝점을 먼저 시침핀으로 고정한 뒤 중심을 배열하는 식으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모든 바느질은 홈질로 진행했어요. 앞서 말했듯이 이번 가방 만들기의 영상에는 가방 만들기 외에 꽃 만들기와 수놓기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만들기의 과정이 너무 길어 영상이 다소 지루할 수 있고 과정상 필요하지만 지루한 부분은 최대한 빨리 편집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췄다 다시 재생해주세요. 바탕은 두 장으로 앞과 뒷면입니다. 두 장 다 만들고 바로 퀼팅해 주었어요. 역시 아플리케 바느질은 퀼팅 후 진행해 주었어요. 퀼팅 솜은 역시 접착솜을 사용했습니다. 접착솜을 사용할 땐 접착을 잘 해주어야 해서 스팀 팍팍 넣어 잘 다려 준비했어요. 퀼팅 라인은 무난하게 격자 퀼팅으로 2cm의 사이즈로 정해 라인 그려준 뒤 퀼팅해 주었어요. 퀼팅실은 리틀하우스의 레인보우사 5번을 사용해 퀼팅해 주었어요. 퀼팅할 때는 1:2의 비율로 보이는 땀이 1, 숨은 땀이 2의 비율로 퀼팅을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퀼팅이에요. 한 번에 3-4땀씩 여러 땀을 이동합니다.
다트 부분에서는 꼭 매듭을 짓고 다시 시작해 주세요. 이렇게 앞면과 뒷면 모두 퀼팅 마무리해 준비해 주었어요. 영상엔 그 부분이 편집되었습니다. 앞면을 꾸며줄 꽃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앞면의 장식은 수국으로 해줄 건데 가방이 작은 사이즈가 아니므로 꽤 많은 수국의 꽃송이가 필요해요. 베베놀이는 총 34송이의 꽃송이를 작업해 가방의 앞면에 꾸며주었어요. 먼저 꽃은 단일색보단 은은하게 섞인 색이 좋겠다 판단했고 그렇게 두 가지의 원단을 준비했어요. 패턴 형지 작업에 원단에 재단하는데 시접 없이 바로 그려주었어요. 패턴을 반원으로 반듯한 원이 아닙니다. 혹시 그려서 하실 분들은 참고해 작업해 보세요. 시접 없이 선 따라 바로 잘라 준비해 주었어요. 꽃은 4장이 한 송이가 되는데 몇 장이 필요한지 계산이 되시나요? 네, 옅은 색은 80장 재단, 짙은 색은 56장을 재단하면 총 34송이의 꽃으로 만들 수 있어요. 베베놀이와 같은 꽃송이로 작업을 원하신다면 방금 얘기한 장수대로 재단을 해서 꽃을 작업하면 되겠죠? 꽃 만들기의 자세한 과정은 하단 더보기란과 영상 마지막에 링크 걸어 둘게요. 참고해서 작업해보세요. 수국은 4장의 원단이 한 송이가 됩니다. 4장을 준비한 뒤 한 장씩 반으로 접어 뚫린 쪽으로 시침하듯이 홈질로 바느질해요. 바느질 땀의 간격은 약 0.5cm 정도로 진행했어요. 한 장씩 바느질을 하면서 실 끊어내지 않고 연결의 4장을 모두 같은 방법으로 바느질해 주었어요. 4장을 모두 연결한 뒤 처음 시작한 꽃잎의 시작점으로 바늘을 넣어 하나의 원을 만들어 주듯이 4장의 꽃잎을 연결해 주었어요. 실을 바싹 당겨 꽃의 모양을 만들어주면 꽃 모양이 갖춰지죠? 이렇게 꽃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중심에 비즈를 3개씩 연결해 중심에 지저분한 시접을 가려 주었어요. 그렇게 꽃을 꾸며 주었어요. 모든 꽃송이를 만들어준 뒤 가방의 앞면에 해당하는 부분에 꽃송이를 얹어 장식해주면 앞면의 모습이 갖춰져요. 원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모양대로 꽃송이를 마구마구 얹어 장식해줍니다. 34송이나 되니까 꽤 풍성하죠? 잎사귀 한 장은 입체로 만들어 꽃송이 무늬를 마무리해 줄 거예요. 잎사귀 원단을 2장 재단한 뒤 한쪽은 솜 접착해 주었어요. 그대로 창구멍 두고 바느질한 뒤 겸자 이용해서 뒤집어 주었어요. 뒤집기 전에 꼭지점들은 꼭 가위밥을 넣어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뒤집은 다음은 모양을 잘 갖춰주고 창구멍은 맞물려 공그르기로 마무리해 주었어요. 잎사귀에 결을 잘 그려준 뒤에 수실로 술을 놓지 않고 퀼팅을 해주었어요. 역시 퀼팅 실은 똑같이 5번 실로 해주었고요.
퀼팅으로 잎사귀 결을 꾸며주니 결이 더 살아있는 것 같고 좋지 않나요? 그렇게 완성된 잎사귀를 꽃송이 아래쪽으로 얹어 연결해 주었는데, 연결할 때는 위치 잘 잡아서 원하는 위치에 잘 맞춰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서 연결해도 좋고 그냥 연결하셔도 좋습니다. 베베놀이는 시침핀으로 고정을 시킨 뒤에 연결을 해 주었고요. 아플리케 바느질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쪽 연결해 주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연결을 해 주는데 살짝 띄워서 입체감이 있게 연결을 해 주었어요. 역시 아플리케 바느질로 연결을 해 주었어요. 딱 보기에도 입체감이 확 느껴지는 잎사귀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멋지게 완성이 되어요. 뒷면 포켓은 15cm 곱하기 1cm의 사이즈인데 이는 15cm의 지퍼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퍼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퍼를 연결할 구멍이 필요하겠죠? 구멍을 만들기 위해 같은 사이즈의 사방 시접 2cm의 원단이 필요해요. 즉, 넉넉하게 시접이 있는 원단을 재단한 뒤 영상에서처럼 포켓 위치 위에 그대로 얹어 시침핀으로 고정시켜 준 뒤 15 곱하기 2cm의 사이즈대로 박음질로 튼튼하게 바느질 해주어요. 중심을 잘라주는데 뒷면 퀼팅 솜까지 모두 잘라주어야 해요. 가장자리는 Y자가 되도록 잘라주는 게 중요해요. 모두 다 자르고 나면 이렇게 구멍이 뻥 하고 뚫려요. 다 자르고 났으면 시접들을 자른 구멍으로 넣어줍니다. 뒷면으로 돌려 넣어진 시접들을 바싹 당겨 시침핀으로 모두 고정을 시켜주어요. 그 상태에서 홈질로 원단을 고정시켜 주는데 이때는 바늘땀이 원단의 겉면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이 부분에 지퍼를 연결해서 포켓을 만들어 줄 거예요. 포켓이 있는 뒷면에 술을 놓아 꾸며 주었어요. 수놓기의 자세한 과정과 설명은 더보기란과 영상 마지막에 링크 걸어 둘게요. 참고해서 작업해 보세요. 잠시 수놓는 과정을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포켓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퍼를 연결해 주어야 해요. 15cm의 지퍼를 준비한 뒤 지퍼를 한쪽씩 고정시켜주고 연결해 주는데 바느질은 박음질로 튼튼하게 연결해 주었어요. 한 땀씩 튼튼하게 연결해 주었어요. 이렇게 지퍼를 연결해 주면 구멍은 사라지고 포켓의 형태로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포켓의 형태를 갖추어 주었고요. 뒤집어서 지퍼의 상태도 확인해 보았어요. 앞면과 뒷면의 다트 부분은 다트를 연결해 주었고요. 다트를 연결하면 이렇게 볼록하게 모양이 갖추어져요. 다트는 박음질로 튼튼하게 연결해 줍니다. 연결하고 난 뒤에는 다트의 시접 부분을 한쪽으로 접어서 감침질해주며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요. 이렇게 앞면의 모습을 확인해 보세요. 뒷면도 마찬가지로 다트를 바느질해 줍니다. 이제 안감을 만들어서 포켓 부분을 완성해 줄 건데요. 안감은 사이즈대로 먼저 재단을 한 뒤에 지퍼의 아래쪽에 고정시켜서 연결해 주어요. 이때 지퍼의 시접은 당연히 가려지겠죠? 아플리케 바느질로 꼼꼼하게 바느질해 줍니다. 다시 안감을 한 장 더 사이즈대로 재단한 뒤 뒷면이 위로 향하도록 위치하고 고정시켜서 바느질로 연결해 주어요. 이때 안감 모두 가방의 본체와 붙어 있다면 가방이 나중에 뒤집었을 때 울 수도 있어요. 그럼 예쁘지도 않고 또 포켓이 전체적으로 붙어서 고정되어 있는 형태보다는 조금 움직이는 게 사용하기에 용이하니까 모두 가방의 본체에 바느질하지 말고 영상에서처럼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 다시 되돌려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에서처럼 3분의 2 정도는 띄어서 안감끼리만 바느질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바느질을 해서 포켓을 완성해 주세요. 포켓까지 모두 준비가 끝이 났다면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가방을 완성해 주어요. 앞면과 뒷면을 준비한 뒤 겉면끼리 마주보는 상태로 뒷면의 상태에서 바느질에 연결해 주는데 박음질로 튼튼하게 연결해 주어요. 넣었다 뺐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튼튼하게 연결해 주었어요. 베베놀이는 선 없이 연결을 하지만 힘들고 위험한 작업이니까 꼭 완성선을 다시 그려서 작업 진행해 주세요. 완성 후 뒤집어 모양을 확인해 주었어요. 가방의 입구를 자석 똑딱이로 마무리해 주었어요. 자석 똑딱이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때 원단의 사이즈를 참고해 작업해 보세요. 자석 똑딱이는 암수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쌍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하나 준비한 뒤 구멍을 뚫어 줄 건데요. 송곳이 없다면 가위 끝 같은 걸로 뚫어 주셔도 돼요.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준 뒤 자석 똑딱이의 한 면을 넣어 주세요. 이렇게요. 넣어 준 뒤 마무리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나머지 하나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 주면 돼요. 이렇게 자석을 활용해서 자석 똑딱이를 만들어 줄 거예요. 뒷면 원단을 자석이 보이는 겉면에 뒷면이 보이도록 얹어 창구멍을 내고 바느질해서 창구멍으로 뒤집어 준비해 주어요. 겸자등 이용해서 꼭지점 잘 살려주고 뒤집어서 모양을 잘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나를 완성해 주었어요. 완성된 똑딱이는요, 그대로 이런 모양으로
얹어서 마무리가 될 거예요. 똑딱이 다는 위치 잘 확인해 보시고요. 요 모양 그대로 똑딱이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안감 만들어 가방에 연결해 주면 가방의 모습이 갖춰져요. 안감은 겉면과 같은 방법으로 다트 연결해 주고 아래쪽에 창구멍을 약 20cm가량 남긴 뒤 앞뒤 연결해 준비해 주었어요. 아래쪽에 창구멍 확인되시죠? 가방은 본체로 겉면으로 준비를 해주고 안감은 뒤집은 상태로 준비해서 가방의 본체에 그대로 씌워주어요. 바느질 하지 않았던 가방의 입구 부분을 모두 바느질해 주어요. 박음질로 튼튼하게 바느질해 주어요. 창구멍으로 뒤집어 주는데 가방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천천히 뒤집어 주어요. 이제 핸들을 연결해 주면 끝! 핸들은 파이핑으로 연결해 주었는데 파이핑 만들 원단 사이즈 확인해 작업해 보세요. 파이핑은 삥줄을 싸서 만들어 주었는데 아플리케, 감침질 등 나한테 맞는 바느질로 바느질에 만들어 준 뒤 핸들에 걸어 고리를 만들어 가방과 연결해 주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긴 끈을 여러 줄 만들어서 가방에 연결해 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핸들을 고리에 다시 고리를 걸어서 만들어 줄 건데요. 3줄씩 연결을 해 주었어요. 가방의 양쪽 끝부분에 맞추어서 연결을 해 주었고요. 그렇게 연결을 해주면 완성입니다. 완성된 가방이에요. 완성하고 보니 가방이 너무 멋지죠? 사이즈도 넉넉하고 딱 좋은 것 같아요. 하트는 잘 못 만들어. 베베놀이와 함께한 수국 쇼퍼백 만들기 어떠셨나요? 즐거운 시간이었나요? 수국 쇼퍼백 만들기 지금까지 베베놀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